네, 8월 13일 목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으로 손혜원 전 의원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받았죠. 과연 어떤 반응 내놓을 것인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절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자, 피고인이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계속해서 결백함을 호소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글쎄요 그런 손 전 의원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 일단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수해복구 현장 찾은 문 대통령 부부. 다음은 부산에서 또 터진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 마지막 마스크 안 썼다고 목 조른 호주 경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3.10 가족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채널 15번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말이죠. 자, 그럼 어제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지금 시청률 보셨나요? 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싫어서 빨리 촥 이렇게 틀었습니다. 0.5%네요. 그건 뭐 굳이 말씀드릴 네. 필요는 없으니까. 자, 지금 오늘 제 옆에는 JTBC 정치팀의 임소라 야당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그게 다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뭐 계속 회사 안에서는 자주 보지만 또 이렇게 3.10 중계석에서는 정말 네. 처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무조건 시청률이죠. 그렇습니다. 0.5%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률 무조건 시청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소라 반장하고 저는 이제 정치부 회의에 같이 그렇죠. 나왔었죠. 거의 한 2년 정도 같이 방송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임소라 반장 옆에 저 때만 해도 젊었네요. 지금도 뭐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정치부 회의는 저 때가 황금기였습니다. 제일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그때가 황금기였죠. 네.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상복 국장 지금 안 보죠? 지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갈 길이 멉니다. 첫 번째 현장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영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입니다. 자, 이 영부인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해복구 현장 방문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경남 하동으로 가보시죠. 혹시나 간접까지 해서 건져봤는데 지금 이 학연 상처의 장인들이 전부 영세 상인이기 때문에 어찌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장 워낙 또 공개가 있기 때문에 달려와서 이제 보고 싶었는데 복구 작업하는 우리 동네 상인들께 오히려 좀 누가 될까봐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복구에 최선 다할 테니까요. 네, 힘내십시오. 네, 유튜브 아이디 룸룸님이 임소라 기자 지금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그 경남 하동 화개장터. 왜 문 대통령 화개장터 한 걸까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래 가사가 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있는 화개장터. 그렇죠. 이 약간 영호남 통합의 공간의 대명사잖아요. 청와대도 그런 점에 주목을 한 거겠죠. 또 이번 비 피해가 영남, 호남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 피해가 컸던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고려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 현장을 찾을 때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의전, 네. 경호, 또 수행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가면 말할 것도 없을 텐데 어땠나요? 어제? 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최소화했다라고 최소화.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교통편부터 전용차가 아닌 KTX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랬군요. 복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급 이상은 이번 일정 수행에서 제외됐다. 비서관급 최소 인원만 수행한 의전 파괴 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일단 경남 하동을 찍고 바로 전남 구례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시죠.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오랜 동안 노력이 일순간에 툭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참 참담할 텐데. 이 홍수를 인해 가지고 소들이 50%가 좀 폐사가 되었습니다. 폐사. 우리 농가들 다 울고 있어요. 대통령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유 뭐 얼마나 지금 심정이 복잡하시겠어요. 수재민들 입장에서는. 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지붕 위에서 구조된 그 암소 쌍둥이 출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곳 그 양정마을의 이장님을 지금 만난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뭐 암소가 구출도 됐지만 또 많은 소들이 폐사했다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구례 전남 구례에서 떠내려간 소가 무인도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무인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0일 오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에 있는 무인도인 난초섬에서 암소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암소는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섬진강 상류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축산단지에서 떠내려온 건데요. 급류에 휩쓸려서 무려 55km를 떠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암소는 태어난 지 16개월이었고요. 몸무게는 450kg 정도였습니다. 임신 4개월이었던 쟤도 임신 것으로 중이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영부인 얘기도 해보죠.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따로 수해 현장을 갔다고 하는데 이어서 보시죠. 자, 여기 저겁니다. 이번에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어느 언론사에서는 그랬더라고요. 바퍼 아줌마라는 제목도 달았던데 그만큼 수수한 옷차림 보시면 저렇게 고무장갑도 끼고 말이죠. 네. 평소 김정숙 여사 모습하고는 좀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집중호우에 물에 잠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찾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수해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침수 피해를 본 집에 가재 도구를 씻고 흙이 묻은 옷을 빨고 또 널브러진 나뭇가지 등을 날랐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배식 장소로 모인 마을 주민들이 김 여사를 알아보면서 김 여사가 깜짝 봉사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고요.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했죠.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도 무슨 김장을 하거나 뭘 네. 담궈서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할 때 보통 저런 전투복장을 시체말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예전에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7년에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폭우로 피해가 심했던 청주시 상당구 위원면,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위원면 우남 1위 청석골 마을로 갔었는데요. 김 여사는 어제 철원을 방문했을 때도 회색 셔츠에 검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밀짚 모자에는 분홍색 꽃무늬와 흰색 턱끈이 있죠. 언뜻 보기에는 모습 비슷한데요, 진짜? 예, 같은 옷차림으로 보일 정도로 3년 전 청주에서의 모습과 그러네요. 매우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선 의원 노웅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지금 보시는 저 사진하고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을 저렇게 나란히 SNS에 올리고 이른바 뭐 재난 패션을 좀 비교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노웅래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수해 봉사 패션 클래스가 다르다. 2017년 8월 텍사스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당시 하이힐 선글라스 패션으로 방문한 멜라니아 영부인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는 노웅래 의원 SNS를 두고 좀 아부가 좀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하긴 하던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뭐 멜라니아 여사의 저런 재해 현장 패션 당시 미국에서도 이게 뭐냐 막 좀 비판 맞습니다. 그랬죠. 예. 패션 전문가 이 마리아 델 루소가 트위터에 멜라니아는 수해 구조대의 바비 인형 바비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어떤 코미디언은 수해 잔해를 하이힐 굽으로 찍어 치우면 되겠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예. 미국의 한 누리꾼은 멜라니아가 하이힐을 신고 수해 현장에 가는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역사를 빗대어서 비판하기도 했었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노웅래 의원은 일단 참고로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지금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아파트 처분 논란 끝에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 전 민정수석 특히 그 가정사 논란 지금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김재원 수석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군대 동기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 사정까지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다만 국민의 집을 못 파는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못 파는? 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가정적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 그 임소라 반장도 그제부터 그 사방에 네. 돌았던 정보지 내용 받아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재혼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청와대 가라고 했냐, 난 못 판다 이러면서 김 전 수석이 되게 갈등을 앓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정보지 내용이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지금 보신 이 통합당의 박성준 의원이 내가 조원이 그 친구랑 학사장교 동기라고 잘 아는데 재혼 문제로 집을 못 팔았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알고 그 정보지 네. 내용을 공식화해 버리니까 공개적으로. 예. 네.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완전 정설로 굳어졌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왜 친구가 그렇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김조원 전 수석이 저와 관련해서 보도되는 재혼 등은 사실과 너무도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네. 아. 오보로 가정 파탄 지경이라는 아, 입장을 가정 전했습니다. 파탄이요? 네, 네. 그런데 한참 더 앞서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실 가정사 얘기를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네. 김 전 수석을 두둔하면서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둔을 하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가정사가 뭐야? 네.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렇죠. 어. 예. 자, 아무튼 한 사람은 친구, 다른 한 사람은 가정사를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김 전 수석이 부인을 하면서 두 사람이 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세간에서는 박성중 의원 별로 안 친한가 보다. 뭐 이런 친한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궁색해졌고 결국 박성중 의원 그걸 또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 나중에 부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재혼은 명백하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어찌됐든 좀 김조원 그렇죠. 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거의 한 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여 만인데요. 3년여 만. 예. 처음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전을 했더라고요. 요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지지도를 앞선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됐겠네요. 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자,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짚어봤고요.